조상을 맞이하는 행사는요, 방송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때면 꼭 하는 특집 방송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도요,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해마다 가요 대잔치부터 미스터리 괴담 등 공포 특집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매해 하던 특집 방송을 넘어서 진짜 홀령, 귀신을 소환하는 생중계 방송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무서워. 교토에서 또 다른 세계를 불리는 신사, 육도를 야외 스튜디오로 삼아서 진행되는 이 특집 방송은요, 신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스팟, 바로 이 우물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홀령을 소환합니다. 再三城の弟義美という大臣が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귀신을 소환하느냐? 바로 교토에 얽힌 무시무시한 전설, 그리고 공포 괴담, 무려 100가지를 하나씩 낭독합니다. お目をください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앞에 있는 촛불을 끄는데요. 바로 이 촛불을 끌 때, 이때 홀령이 소환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옵니다. 근데 저거 말하는 동안에 꺼지면 진짜 무섭겠다. 불을 끄려고 딱 이랬는데 갑자기 꺼져. 그렇게 쓱 내려놔야 돼. 그 옆에 여자가 끈 거지.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명절 밤을 차갑다 못해 소름 끼치게 만드는 특집 방송. 한번 함께 시청해 보시렵니까? あれは昔部下だった小野の高 매년 음력 7월 15일 홍콩에는요,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난 듯 거리 곳곳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래요? 잠깐만, 뭘 막 태우고 저건 연기 되게 많이 나는데요? 아니 뭐 길거리에서도 저러고. 아니 뭐 불꽃놀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네. 자, 놀라셨죠? 사실 폭동은 아니고요. 홍콩의 헬로윈이라 불리는 카니발, Hungry Ghost Festival입니다. 배고픈 귀신? 그렇죠. 이름 그대로 배고픈 귀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렇구나. 약 100여 년 전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와서 홍콩의 전통 명절이 된 이 헝그리 고스트 페스티벌은요, 민간 설화에 따르면 1년에 딱 한 번 저승에 매여 있다가 이승에서 프리한 몸이 돼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온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 불 피운 게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귀신들을 달래주느냐? 먼저 먼 길 오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귀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과일, 고기, 햄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내놓습니다. 또 인간 세상에서 좋은 구경하시라고 재롱잔치도 열게 됩니다. 흥이 많은 귀신들을 위해서 야외 무대에서 홍콩 전통 오페라인 우극을 공연합니다. 저런 것까지 해주는구나. 그렇죠. 참고로 이때 관중석 맨 앞자리 로열석이죠. 제일 비싼 자리. 여기는 항상 일렬로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놔야죠. 그 이유는 바로 귀신들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 예, 저기 앉아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귀신들이 Let's party time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 money, 돈이 필요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귀신들을 위해서 돈을 태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돈을 저렇게 태운다고요? 진짜 돈을 태우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물론 가짜 돈입니다. 게다가 돈뿐 아니라요. 귀신들이 살아생전 가지지 못했던 최신 유행 스포츠카, 핸드폰 등을 종이에 그리거나 만들어서 함께 태운다고 합니다. 태워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기고 한바탕 잘 놀다 가는 귀신들을 위해서 거리 곳곳에 양초와 등불을 켜놓는다는 건데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때 길 잃지 말고 잘 찾아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007 스펙터. 오프닝부터 죽은 자의 날이라는 말과 함께 커다란 해골과 할로윈인 양 무섭게 분장한 사람들의 행렬로 관객들을 압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 장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영화 007 스펙터 속의 죽은 자의 날 풍경과 실제 이 명절의 풍경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조상을 위한 제사상을 차립니다. 공원과 광장, 구청, 국립극장까지 오프렌다스라 불리는 화려한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일명 망자의 꽃으로 부르는 금자나와 함께 해골로 만든 장식품, 또 판데 무에르토스라는 죽은 자의 빵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오, 빵이 저 해골만이네요. 모든 게 해골물. 다 해골이에요. 뒤에 배경도 그렇고. 그렇네, 진짜. 네. 해골 잔치예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즐기는 All Night Party Time. 네? 정말로 공동묘지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지요. 공동묘지였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려면 묘지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공동묘지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음산했던 공동묘지에 촛불을 밝혀 아름답게 꾸미고요. 가족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고인의 생전 추억담을 나누거나 사람 많다.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진짜 많네. 게다가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춤까지 추는 등 흥겨운 공동묘지 연회를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멕시코의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문화는요,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고 합니다. 묘지라는 공간의 재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덤을 여는 제사 파마디 하나.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는요, 7년에 한 번씩 무덤을 열고 조상들의 시신을 꺼낸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아프리카로 이주했다고 추정되는 동남아시아인들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들이 많이 거주해서 쌀을 주식으로 삼거나 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 등 이 동양적인 문화가 배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요, 이 마다가스카르에도 조상님을 기리는 독특한 제사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뜻의 파마디 하나라 불리는 제사로요. 와, 이거 좀 무섭다. 동양적인 문화이긴 한데 상당히 좀 살벌하죠. 예. 네. 아니 근데 대체 뭐 이런 풍습 왜 생긴 건가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인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신과 산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로 생각을 해서요. 그 조상님을 잘 모셔야 후손들 일이 술술 풀리는 거요!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5년이나 7년에 한 번씩 가족묘에서 시신을 꺼낸 뒤 깨끗한 흰 비단천으로 수의를 바꾸면서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며 안부를 묻거나 후손들의 근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새로 단장한 후에는요, 조상님의 시신을 어깨에 둘러매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온 동네를 순회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약간 축제처럼 하는군요. 근데 추모를 하는 게 약간 또 슬픔도 있네. 저게 모든 뭐 가족, 친척들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본다고 합니다. 꼭 아셔야 할 게요, 절대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제사 문화라는 점입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예우를 이분들의 풍습대로 하는 거죠. 찬란한 잉카 문명의 땅 페루. 매년 6월 24일부터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도시 쿠스코에서 약 열흘간 열리는 인티 라이미, 우리말로는 태양제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자신들이 태양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잉카인들은요, 남반구 페루를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이 있는 6월 셋째 주에 태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해에 이어서 다음 해 풍년을 기원했는데요. 이 유래로 탄생한 잉카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인티 라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티 라이미를 신성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서 과거 모든 잉카인들은 무려 사흘 전부터 금식을 했고요. 각 지역에서 뽑아온 수십 마리의 라마 중 한 마리를 뽑아서 왕이 직접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로 치면 좀 굉장히 과격한 행사네요. 근데 뭐 그 당시 또 우리랑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요, 16세기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정복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인티라이미를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억압받던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인티라이미가 부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마침내 1994년 페루의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인티라이미를 축제로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잉카 왕의 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고요. 진짜 멋있다. 마침내 성체인 삭사 이와망에 도착한 왕이 태양에게 술을 바치고 곡식 등 제물을 모조리 태워서 공양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신성한 제사를 마치면 드디어 페루 원주민들의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인티라임이 며칠 전부터 흥겨운 축제를 기대하며 자기가 입을 의상도 직접 준비하고요. 축제가 시작되면 그 옷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북과 피리를 들고 신명난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후손들의 스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태양의 후예는 세계 최대 부유국의 명절 이벤트. 브루나이 국가 최대 명절인 하리라야는요, 브루나이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 최대 축제인데요.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절제했던 생활에 고삐를 확 풀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또 억눌렀던 걸 네. 확 또 풀어주는 거야. 제대로 놀겠죠.
남자는 바주 멜라유, 여자는 바주꾸롱이라 불리는 화려한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밤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기본이고요. 먼 친척, 이웃들을 초대해서 브루나이 전통 음식 안부얏 등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서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대명절을 맞이해서 왕궁에서 준비한 스페셜. 아니, 이곳이 그 유명한 왕궁이야? 바로 왕궁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럼 시민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와 하는 거네요. 개방하는 거죠. 야. 황금국이라 할 만큼 도매도 황금이 촤한 이 왕궁은요. 무려 방이 1,788개, 욕실은 257개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왕궁입니다. 야, 한 번씩 씻어도 네. 10월 말에나 한번 다 씻을 수 있어요, 화장실을. 계속 다른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네요. 1년 내내 씻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네. 예. 뿐만 아니라요. 브루나이의 29대 왕 술탄 하산 알 볼키아는요. 자신을 찾아온 국민들을 위해서 알찬 명절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식당에는 왕실 셰프들이 차려놓은 음식이 뷔페처럼 쫙 깔려 있어서요. 누구든 왕실 만찬을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빅 이벤트는 요 일명 악수 타임인데 오전 10시부터 보통 오후 4시까지 왕과 가족들이 직접 마치 아이돌 팬 미팅 현장처럼 방문객 한 명 한 명과 아이 컨택하고 악수하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참고로 이때 여성 방문객은 왕실 가족 중 여성하고만 인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슬람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남성도 남성 왕실 사람들과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고급 와인이 넘치는 추수 축제.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조용한 도시 멘도사. 이 멘도사가 1년에 단 한 번 포도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날, 최고급 와인을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즐길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2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약 열흘간 열리는 벤디미아 축제인데요. 17세기 멘도사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었던 스페인 이민자들이 가을이 되면 포도 수확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였고요. 이 축제가 벤디미아 축제로 공식 지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멘도사의 포도로 만든 와인은 이미 유럽의 인류 호텔이나 왕실에 제한적으로 판매될 만큼 품질과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샤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런 고급 와인을 왕창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멘도사에 있는 모든 와이너리 사장님들이 와인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이 와인 한번 잡숴봐 하면서 무료 시음 행사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시음만 해도 취하겠다. 그럼요. 아니 뭐 이 집 저 집에 다니면 그러니까. 저기 몇 병 돼요, 양이. 게다가 시내 분수마저 와인으로 바뀝니다. 대박. 사진 보시죠. 야, 저건 저 연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분수입니다. 어머. 하지만 이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사로잡는 이벤트는 일명 포도의 여왕, 우리말로 치면 포도 아가씨를 뽑는 행사입니다. 멘도사 지역의 18개 마을을 대표하는 아가씨들이 아름답게 단장하고 퍼레이드카에 올라 온 시내를 누비는데요. 이때 여왕 후보의 시녀 역할을 맡은 아가씨들이 포도, 이런 과일을 던져주고요. 와인도 나눠주는데요. 여왕 후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서요. 바구니가 달린 장대까지 챙겨와서 여왕 후보의 선물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왕 후보의 퍼레이드가 끝나면 멘도사 외곽의 프라이 로메로 다이 원형극장에서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등 남미 전역에서 몰려온 전통 무용수 약 1,000명이 펼치는 정말 리우 카니발 뺨치는 열정적인 공연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기 흥 폭발이겠다. 그렇죠. 어머. 이거 올림픽 개회식 아니에요? 그냥 마을 축제 맞아요? 저 국가 행사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공연에서 진정한 포도의 여왕이 뽑혀서 대관식까지 치른다는데요. 이렇게 뽑힌 여왕은 1년간 멘도사 지역의 와인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최대 명절을 꼽으려면요. 새해 크리스마스와 함께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기다리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M백화점에서 후원하는 M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입니다. 오. 자, 1924년부터 시작한 이 퍼레이드는요. 당시 M백화점 직원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온 이민 1세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새로운 조국인 미국의 명절을 유럽의 페스티벌 스타일로 축하하기 원하자 이 M백화점에서 자금을 후원해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퍼레이드가 열리는 대망의 추수감사절 당일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 77번가 거리를 출발해 34번가의 M 백화점까지 약 4km에 걸쳐 진행되는 이 퍼레이드는요. 무려 300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저 현장에 있으면 정말 저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가본 분들이 더욱더 이 축제를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2015년도에는 퍼레이드카 위에서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가수들이 등장해 축제의 흥을 한층 더 업시켰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종착 지점인 M 백화점 정문 앞 특설 무대에서는요.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들이 각종 뮤지컬의 하이라이트 갈라 공연까지 선보여서 치열한 티켓팅 경쟁 없이 공짜로 이 공연들을 보며 눈 호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우 진짜 멋있다. 자, 참고로 미국 여행 가서 퍼레이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61번가와 72번가 거리 사이가 퍼레이드가 가장 잘 보이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사에서 가장 엄지척하는 볼거리는요. 무려 건물 5층 높이의 대형 풍선들인데요. 야, 저 녀석이 저기까지 갔네. 저기 보면 이제 헬로 고양이 삐까삐까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대형 캐릭터 풍선들이 저렇게 하늘을 가득 메우고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은 오로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짜 판타스틱한 볼거리라고 합니다. 독일의 자랑 넘버원 술 축제는 축제 아니어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술이 하면 사실 축제가 아니어도 계속 먹을 수 축제를 있죠. 핑계로 엄청나게 더 먹어요? 더 먹으려고. 맛있게 먹는 거죠. 네. 바로 세계 최대 맥주 축제 10월에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지금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독일 뮌헨의 테레지엔 비제 광장에서 개최되고요. 이때 뮌헨 시장이 오첩트 이스, 즉 마개가 열렸다고 외치면 본격적인 맥주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롤러코스터, 또 관람차 등을 비롯한 80여 종의 놀이기구와 9천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민속 의상 행진 등 축제장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요. 옥토버 페스트의 꽃은 뭐니 해도 맥주 아니겠습니까? 맥주. 그렇습니다. 오직 맥주를 마시러 온 방문객만 매해 600만여 명. 자, 이전 축제 기록을 보니까 이들이 마신 맥주만 750만 리터. 자, 올림픽 수영장 3개를 꽉 채울 양으로요. 이때 쓴 맥주값만 무려 9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옥토버 페스트에서는요, 엄선된 맥주만 선보일 수 있는데요. 우선 뮌헨시가 선정한 400년에서 길게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맥주 회사들만 축제장에서 판매가 된다는데요. 맥주를 탁 들이키는 순간, 아, 내가 그동안 마신 건 보리차였구나. 이런 감탄과 함께 왜 독일이 맥주의 나라인지 실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독일식 족발, 안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슈바인, 삭센 등 맥주와 환상궁합인 안주들까지 함께 즐기며 부어라, 마셔라, 진정한 맥주 월드가 펼쳐진다니까 9월 말경에 독일에 가신다면 이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합법도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역시 가보고 싶다. 가장 큰 맥주집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뭐 한 10,000명 정도가 그 수용된다는. 뭐 우리나라 맥주집 가면 사진 걸려 있는 그 집 아닌가요? 네, 그 집입니다. 아, 예. 네, 뮌헨 저 광장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집인데 거기 가면은 그 신청곡을 하면 한국 노래를 또 연주를 해줍니다. 네, 해봤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어떤 아리랑. 아리랑 신청하셨어요? 예, 그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아리랑을 연주할 때 저기 끝에 한국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 일어나서 야, 같이 아리랑을 이렇게 부르면서 멀리서 고국에 있는 동포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건배 이렇게 하는 요 타이밍이 약간 이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네. 근데 아리랑을 저기서 들으면 진짜 일어나게 생겨. 확 일어나. 이렇게 인사하면서. 네, 오셨어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한 동포 아니겠습니까?